안녕하세요.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하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론 정리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, 이차함수 두 번째 시간, 이차함수 직접 그래프 그려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 진행해 가겠습니다. 자,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려면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인 AX제곱 공부를 해야 되는데, 이것도 뭐 더 기초가 되려면 y는 이꼴 x제곱 이 그래프부터 좀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? 자, 그리는 방법은 축을 뚝 잡고요.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? x에 대해 0을 대입하면 0,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1, 2 대입하면 4, 그 다음에 역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해서 점을 찍어가지고요. 이렇게 좀 그래프 개형 된다는 부분들을 좀 공백하는 부분들. 됐습니까? 일단 우리가 이제 특정한 좌표를 좀 찍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 그려가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역시 점을 찍어가게 되면 1, 마이너스 1, 2, 마이너스 4 이런 식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4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그래프 모양을 대략 좀 그려가는 부분들이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도 연습 안 하고 그래프 개형 쉽게 접근해 가려면 좀 잘 안 되겠죠?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 개형을 그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뭘 하죠? 여기다 이제 y는 이꼴 2x제곱 그래프를 이렇게 또 그려보게 되면 대입했을 때 좌표값이 좀 커져가면서 이렇게 폭이 좁게 그려져 간다 이런 부분들 연습해 주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는 이 그래프마저 또 끝났다면은 뭘 하나요? y는 이꼴 2분의 1 x제곱 이런 거 공부하나요? 그래서 이제 좌표를 좀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됐습니까? 이런 형태. 2를 대입했을 때 2분의 1 x제곱이니까 2,2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죠. 좌표에서 제가 원래 2,4에서 2,2 이런 형태로 좀 그래프가 좀 폭이 좀 넓게 그려져 간다는 사실들 공부해 가야 되겠습니다. 음수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y는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이런 그래프를 그려가게 되면 이렇게 폭이 좀 넓게 좀 그려져 가겠고요. 그 다음에는 y는 이꼴 마이너스 2x제곱 그래프 그려가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그려져 가겠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려놨던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 모양이 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ax제곱 그래프 이렇게 좀 어떻게 정리를 해갈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어떤 정리를 할 수 있냐? a 값이 0보다 크게 되면 그래프 모양이 이제 아래로 볼록 됐습니까?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하고는 그냥 일단은 꼭지점 좌표가 이제 0,0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이론의 좀 핵심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a 값이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그렇게 되겠고 역시 꼭지점 0,0 됩니다.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제 두 그래프를 통해서 폭이 x 절대값이 크면 그래프 폭이 이제 좁아지는 거죠. y축 쪽에 가까워져 간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폭 좁다 이렇게 좀 해서 정리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그래서 이제 큰 흐름틀을 보게 되면 이 차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이 차프의 계수인 이 a 값은 그래서 간단하게 좀 표시해 주면 그래프 모양을 결정해 간다. 이렇게 좀 생각해 갈 수 있겠습니다. 모양이라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요. 이렇게 지금 a 값이 0보다 크냐, a 값이 0보다 작냐, 그 다음에 절대값이 크냐, 이런 부분이 되겠죠. 됐습니까? 해서 그래프 모양을 좀 그려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 부분들을 그려가면서 y는 이꼴 ax제곱 그래프 이렇게 되게 되면 꼭지점 좌표가 0,0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오게 되면 이제 여기 가운데 y축이죠. y축을 중심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됐습니까? 대칭 구조 형태가 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때 y축을 우리는 대칭축 혹은 축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. 축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x는 0 이렇게 처리돼서 이 축의 방정식이 꼭지점의 x좌표하고 결과가 또 같아진다.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이 참수 그래프 모양을 그려갈 때 이 창의 개수 a 값이 그래프 모양을 결정해 간다. 이론 정리 좀 깔끔하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부호, 그 다음에 절대값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된다는 사실 학습을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. 자, 이 부분 이제 학습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? 원래 이제 중학교 과정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ax 제곱 플러스 q 이런 걸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y축으로 q만큼 평이동해서 이제 꼭지점 좌표는 이제 0,q가 되겠고 축의 방정식은 0이 됩니다. 이런 공부. 그 다음에는 y는 이꼴 a의 x 플러스 p 제곱 이런 형태. 요건 또 어떻게 되죠? x축으로 p만큼 평이동 이렇게 돼서 꼭지점 좌표가 p,
제로, 그 다음에 추기 방정식 또는 P 이렇게 된다는 이런 공부들을 좀 해야 되겠죠. 근데 이제 뭐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이거 각각 다 설명 안 드리고 이제 한 방에 처리를 좀 이렇게 하게 되면 y는 x-m 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되면 원래 이런 그래프 자체를 평행이동하는 겁니다.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됐습니까? 그러니까 뭐 a 값에 따라서 a가 뭐 여전히 뭐 그래프 모양이 되겠죠. a 값이 0보다 크냐, a 값이 0보다 적으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결정이 되고요. 꼭지점 좌표가 이제 0,0에서 그 다음에 추기 방정식도 x는 0에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그려져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그러면 a 값이 0보다 큰 형태로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니까 꼭지점 좌표가 이제 여기가 또 m,n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좀 꼭지점 y 좌표 값이 n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최소 값이 n이다. 물론 x는 m에서 최소값이 n이다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거고 뭐 그다음에 뭐 함수 형태로 해서 뭐 치역을 얘기한다면 치역이 이제 뭐 y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또 표현도 되겠습니다. 되셨죠? 그 다음에 a 값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 되니까 뭐 그래프 모양 위로 볼록 그리게 되면 역시 꼭지점 n, 또 이렇게 똑같이 표시가 되는 거니까요. m에서 이제 최대값 n을 갖는다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그래서 이제 2차 함수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을 때 2차 함수 공부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항목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요. ax 제곱할 때 이 a 값이 그래프 모양 이렇게 좀 되겠고 됐습니까?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꼭지점 형태로 좀 정리한 이 부분들은 이제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꼭지점 좌표가 뭐 n,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y는 equal a에 x-m 제곱 더하기 n 해서 이렇게 표준형식하고 꼭지점 좌표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항상 자유스럽게 그리고 뭐 함수 그래프 그릴 때도 축 그리는 것보다도요 꼭지점 좌표를 딱 찍고 그래프 모양이 위로 양수여가지고 뭐 아래로 볼록인지 음수여가지고 위로 볼록인지 뭐 이렇게 그래프 모양을 좀 잡아가는 됐습니까? 꼭지점을 딱 표시해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가는 것이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뭐 대칭축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요. 대칭축이 m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m 플러스 x 함수 m-x 이런 형태의 함수 표현들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. 이게 좀 이제 우리가 이제 m을 중심으로 해서 똑같이 x만큼 떨어진 좌표들이 서로 같습니다. 이런 얘기니까 뭐 이게 지금 대칭 관계입니다를 나타내주는 함수 표현식이거든요. 그 함수 표현식 대칭축 x는 m을 나타내주는 함수 표현식이니까 철저하게 좀 잘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함수식이 되겠습니다. 이 식은 좀 경우에 따라서 fx는 equal f2m-x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니까요. 표현이 좀 바뀐 식까지 좀 처리해서 이 함수가 이제 꼭지점에다가 그래프 모양 이걸 뭐 가장 기본으로 해서 진행돼가는 그런 그래프 모양이니까 꼭지점하고 함수 왔다 갔다 그다음에 꼭지점의 x 좌표는 곧 대칭축하고 또 연관성이 있으니까 대칭축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 역시 좀 잘 기억해서 나중에 응용 문제 풀이에 좀 준비를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일반형 2차 함수 형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좀 나오게 되게 되면 이런 걸 뭐 우리가 이제 일반형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자, 이 나오게 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좀 습관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배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좀 정리를 하거든요. ax 제곱이니까 ax 제곱 더하기 a분의 bx 이렇게 더하기 c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a의 x 제곱 더하기 a분의 bx의 이제 반의 제곱이니까 2a분의 b의 제곱 이런 거 만드는 거죠. 빼기 a 곱하기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좀 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c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서 정리를 해서 정현식이 이렇게 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 제곱식 이렇게 좀 만들어 가는 건데 자, 이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이건 좀 중학교 때 배운 나쁜 습관은 아니죠.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습관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들고 가거든요. 심하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학년이 더 높아져서 미분이라는 걸 배워서 미분에서 극각가는 좌표 이런 형태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하더라도 이 참수 부분도 역시 미분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학교 때 배웠던 중3 때 배웠던 이런 이론 형태를 좀 정리를 합니다. 그래서 이쯤 해서 우리가 이런 거 좀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.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이제 꼭지점 좀 알아보게 되면요. 추기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b다. 이렇게 좀 정리했을 때 이곳에서 나온 거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약간 좀 암기처럼 좀 기억하고 다니면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심하면은 좀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2차 함수 봤다.
그러면 그냥 무조건 이제 대칭축을 먼저 구해둡니다. 대칭축을 구해간다는 얘기는 꼭 시점의 x좌표를 또 이렇게 구해가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a 값의 부호를 보고 이제 그래프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까? 물론 이제 꼭 시점의 y 좌표는 x 좌표를 좀 대입해주면 되죠.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렇게 되었으니까 y 값은 그러니까 이거 대입을 u 값을 이제 대입해서 계산해서 좀 구하면 됩니다. 자, 근데 이제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렇게 좀 대입해서 정리하게 되면 계산하는 과정이 좀 살짝 이제 경우에 따라서 불편할 수가 있는데 원래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를 대입하게 되면요 이곳에서 a 곱하기 4a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b 곱하기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좀 소거되면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가 되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1차 부분에다가 됐습니까? 1차 부분 여기 bx 부분에다가 1차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한 다음에 그 값을 이제 절반으로 딱 나누면 되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뒤에 이제 상수항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?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 이렇게 뭐 통분한식 형태로 해서 이렇게 뭐 암선에서 뭐 이게 공식처럼 이제 기억하고 다니지 않아도요. 이제 1차 항 부분에다가 이제 대칭축 대입해가지고 나온 결과 절반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면 뭐 간단하게 좀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. 뭐 여차하면 그냥 4a분의 b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c 이렇게 좀 기억해주면 되는데 이건 마저 뭐 통분해가지고 계산에 불편하게 하면은 좀 오히려 좀 이론이 헷갈리는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. 뭐 이 부분도 마저 불편하다면 그냥 뭐 대칭축 이거 하나만 딱 구하고 됐습니까? 대칭축 구하고 그 결과를 좀 모으면 되겠다. 대입하면 되겠다.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겠습니다. 자, 일반형 출제자들이 이제 많이 주어지는 그런 형태가 됐을 때 결론 완전 제곱 이렇게 정리 이런 거 안 합니다. 꼭지점의 x좌표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하나 구해야겠다. 이거 하나 좀 잘 기억하자고요. 됐습니까?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좀 대입해서 y좌표에도 점 찍고 그 다음 그래프 모양 대략 쓱 그리고 이렇게 처리해 가면은 좀 수월하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. 조금 이제 제가 좀 계산할 때 2차까지 대입 안 하고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조금 이제 보여드렸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됐습니까? 그래서 꼭 시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하나 좀 기억해주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a 역시 그래프 모양 그대로 결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에서 이제 상수항 파트 부분에 이제 C라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X에다가 0을 이렇게 좀 대입하게 되면 Y는 이꼴 C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0,C 이렇게 해서 Y축과 만나는 거니까 Y절편이 이렇게 되겠죠. Y절편이 C다라는 부분들 이런 걸 통해서 그래프 모양을 좀 알아가는 것이 풀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우리가 이제 표준형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일반형 형태로 좀 나와서 나중에 뭐 최대 최소라든지 이런 활용 파트까지 훨씬 더 많이 좀 사용하게 될 문제 형태인데 이 부분 정리하는 거에서 뭐 시간 좀 많이 쓰고 좀 안타깝게 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지켜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다시 한번요. 꼭 시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싹 구하고 그 다음에 y좌표 대입해서 구하고 그래서 점 찍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프 모양 위로 아래로 볼록입니까? 위로 볼록입니까? 이렇게 모양 결정해서 그래프 결정. 그러다가 뭐 가끔가다 이제 축이 있어가지고 축도 좀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. 그러면 이제 특별한 좀 이렇게 0,C 이런 식으로 좀 구해가겠다. 이런 표현해 가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이때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뭐 좀 더 다시 좀 정리한다면 뭐 A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 모양 결정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B 부분들인데 마이너스 2a분의 B 이 부분들이 이제 대칭축이었으니까 이 A하고 B하고 부호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. 그죠? 그러니까 AB 곱하기 0 것이 0보다 작게 되면, 크게 되면 대칭축이 0보다 적은 거고, 적으면 큰 거고, 이렇게 좀 약간 좀, 부호가 좀 반대되는 형태로 좀 나타나겠다.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게 되면, 아무래도 좀 기억을 좀 하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그래프 계획을 좀 그려가는데 좀 보탬이 되겠죠? 그 다음에 C 값은 이제 Y 절편이다. 설명드렸으니까, 특별한 점들 필요할 때 이제 점을 찍어서 그래프 모양을 조금 더 구체적인 모양으로 좀 살펴가는데, 좀 참고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이 참수. 두려움을 갖지 말고 꼭 시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하나만 딱 표시할 수 있겠다. 그 다음에 뭐 a 값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 결정된다. 지금 거듭거듭 똑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워낙 이 부분이 이참수 그래프 그라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부분들을 지금 정확하게 사용하는
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워낙 또 많기 때문에 거듭거듭 설명드린 거니까 확실하게 좀 잘 기억해서 문제에 적극적으로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간단한 실전 예제 몇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차함수 꼭지점이 3, 4분면에 있을 때 K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. 이렇게 설명드렸죠. 이 부분들은 이제 K값을 딱 구하면 되겠습니다. 쏙 구하기 그러니까 X값이 이제 K 이렇게 좀 나오겠고요. 그럼 이제 K 되겠고, 이때 이제 Y좌표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부분들을 뭐 여차하면 그냥 대입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.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해도 되겠고, 가운데 부분에다가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2K제곱에 절반 마이너스 K제곱 이런 식의 구해도 되겠죠. 그 다음에 뭐 K 플러스 이렇게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꼭지점 좌표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됐을 때 꼭지점 X좌표 뭐 3,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요. K값은 0보다 작다 나오겠고, 그 다음에는 부호를 좀 바꿨을까요?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. K 플러스 2, K 마이너스 1 해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고, 부등호가 좀 바뀌면 안 되죠. 자, 그렇게 되면 K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K값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, 동시에 만족하의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K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되셨죠? 자, 그 다음 두 번째 주어진 이차함수 됐을 때 추기 방정식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해달라 그러는데요. 꼭지점의 X좌표 역시 마이너스 2A분의 B 이 형태를 좀 열심히 대입해주면 되겠죠. 마이너스의 2배에 처리해주면 3분의 2가 되겠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5분의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. 그럼 부호가 바뀌면서 약분을 쓱 진행해주는 거니까 5분의 3에서 꼭지점 X좌표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자, 이때 이제 Y좌표를 구하려면 그냥 부호를 대입하면 좀 불편하잖아요. 이때 이제 마이너스 5분의 2 이곳에다가 5분의 3 이렇게 좀 대입해주고 2를 이렇게 좀 나누면 된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. 소거되면서 그러면은 1 마이너스 25분의 3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25분의 2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. 그래서 추기방정식은 아까 구했듯이 5분의 3 이렇게 나왔고요. 꼭지점 좌표는 5분의 3 자연스럽게 얻은 거에다가 25분의 22 이렇게 처리해서 꼭지점 좌표를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이제 Y좌표 구해갈 때 여기 좀 1차 부분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그 결과의 절반 이렇게 처리해가는 것이 이제 효율적이다 이런 거 좀 보이셨죠? 근데 이 부분들이 잘 안 되면요, 그냥 뭐 3분의 1에다가 5분의 3의 제곱 빼기 5분의 2에다가 5분의 3 뭐 이렇게 계산한 결과랑 이 결과랑 이제 똑같다는 얘기죠. 물론 이제 뒤에 더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. 됐습니까? 이런 부분 좀 참고해가면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차함수 정보들 얻어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질문하는 그런 문제 계통들을 좀 살펴보자 이런 얘기인데, 일단은 뭐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아래로 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A 값이 0보다 크다 처리가 돼 있고요. 그 다음에는 뭐 Y 절편부터 보니까 Y 절편 그러니까 C 값이 0보다 작다인데 0보다 작다 그래서 판단을 갈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뭐 대칭축 이렇게 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 부분들의 뭐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꼭 대칭축이 뭐 1에 해당하는 거겠죠.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고, 그냥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좀 보여드릴까요? 일단은 뭐 양수라는 사실이죠. 근데 a 값이 양수 이렇게 됐으니까 b 값은 여기서 0보다 작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건데, 뭐 이 부분하고 이제 부호가 좀 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이제 곧바로 이제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좀 얻어주면요, 그럼 이제 a, b 부호를 하라 이런 얘기. 당연히 대칭축이 양수 쪽에 있으니까 이거 0보다 작고요. 그 다음에 AC 부호를 좀 살펴봐라 이런 얘기는 A하고 C하고도 역시 부호가 좀 반대가 되겠고, B, C 음수 양수 이렇게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식 부분들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걸 뭐냐면, 우리가 이제 fx 자체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런 값은 이제 f1에 해당하는 거거든요.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특정한 함수값 이렇게 구하라 이렇게 됐을 때는 대입한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가면 되겠습니다. 이를 대입했을 때 결과 당연히 0보다 좀 작은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. 그렇다면 f-1을 구하게 되면 a-b 플러스 c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. 마이너스 1일 때의 좌표는 당연히 0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.
그럼 여섯 번째 항목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이 함수에다가 숫자를 대입했을 때 C 값에는 변화가 없는데 C 값에 4배 된다 이러면 4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건 지금 2분의 1을 주어진 식에 좀 대입을 하게 되면요 4분의 A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건 이제 뭐 4분의 1을 공통 끄집어내게 되면 오히려 A 더하기 2B 더하기 4C 이렇게 처리되면서 이런 걸 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. 약간의 좀 경험이 필요한 그런 형태의 함수식이 되겠습니다. 당연히 2분의 1 대입했을 때 결과니까 결과는 뭐 당연히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간 모양이 되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. 됐습니까? 이렇게 처리. 그 다음 또 하나가 남았는데요. 이건 뭐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뭐 판별식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2차 함수가 그것도 이제 활용할 때 좀 잘 해야 될 그런 식인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2차 함수 y는 되는데 y에다 0을 딱 대입하는 순간 y에다 0을 이렇게 좀 대입하는 순간 2차 방정식이 되죠.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?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죠.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.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서 판별식을 좀 살펴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지금 그림 보게 되면 당연히 두 점이 되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. 서로 다른 두 점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? 그래서 2차 함수 y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항상 2차 방정식 해서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은 서로 이론을 좀 주고받으면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활용식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반드시 이론 공부할 때 공부해둬야 될 그런 기초 이론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. 설명 잘 되셨죠? 뭐 간단한 예제들 그러면서 이제 2차 함수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돼가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항목들 연습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잘 학습해서 나중에 이제 활용 문제들 풀이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2차 함수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항목 중에 하나인데 2차 함수 내용 부분들을 좀 잘 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설명 잘 이해되셨죠? 조금 까탈스러운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대칭축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습관이 좀 덜 돼 있을 것 같으니까 연습장을 펴놓고 연습을 해가면서 확실하게 2차 함수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좀 처리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잘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. 설명 잘 이해되길 바라면서 2차 함수 두 번째 이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.